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 관련해 가지고 그 성격 유형별 방어 기제, 그리고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그 사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애니어그램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본능 중심의 그 장형 8번, 9번, 1번 했고, 그 다음에 가슴형 감정 중심의 2번, 3번, 4번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머리형 사고 중심의 5번, 6번, 7번의 방어기제와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어기제 개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아가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보호 심리입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은 주로 자신이 수용하기 힘든 상처 또는 결핍 이런 것들을 건드렸을 때 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대개 이제 그 각 유형별로 이제 자기 그림자,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그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자주 나타나고요. 자존감을 떨어뜨릴 때, 뭐 사실 세 가지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존감 상하는 것도 결국 상처받는 거고, 상처받는다라는 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고는 스스로 심리 의식이에요. 자, 5번의 방어 기제는 대표적으로 거리 두는 거예요. 거리 두는 것. 거리 두기. 5번이 이제 특징적인 단어가 관찰자잖아요. 사색가, 관찰자. 이제 이런 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관찰하고 사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모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때는 이제 그런 자신과 이제 이런 거리두기, 스스로에게도 거리두기 한 거고 상황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근데 뒤늦게 이제 유품을 정리한다든가 할 때 감정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 동반 모임을 간 남편이 있는데 모임에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왔었는지. 같이 이제 동반 모임을 갔는데 이 사람이 모임에 왔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 오유형 남편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심리 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가족 일에 간섭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도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O 유형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간섭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행동 패턴이죠. 자, 초등학생 학생 아들이 있는데 자기 방이 있음에도 또 자기만의 공간을 또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뭐 베란다나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그 1인용 텐트 이런 거를 쳐주면 그 아이가 그곳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아이들 중에 다소 그 내향적인 아이들이 있을 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 이들에게 그 어떤 쉼, 휴식, 그런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단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중에 내향적이면서
사고 중심이 강한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이런 시간과 공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그 배우자에게 아주 굉장한 그런 그 배려, 존중이 되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 이제 이런 분도 있죠. 자기만의 공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집도 좁고 식구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내어달라라는 것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질 않고 동네를 막 이렇게 1시간씩 산책하다 들어온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읽고 들어온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유형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6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5유형은 방어기제가 거리두기라고 한다면 6유형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6유형은 투사예요. 또 다른 말로는 책임 전가죠. 6유형 입장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그거를 이제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6유형이 일할 때 보면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대개 책임자가 누가 있고 거기에 이제 2인자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보조자, 서포터 이런 거를 선호하고 일을 할 때 책임자를 확실히 이렇게 규정 짓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런 또 이제 네가 나를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도 거기에 승낙을 한 찬성을 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책임 전가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밥을 먹다가 밥이 많아. 이제 이게 남겨야 되잖아요. 남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밥을 많이 볶은 아내를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이야 밥을 이렇게 많이 볶아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 내가 벌어진 이 상황, 밥을 남겨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투사해서 상대방의 상황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컵을 깨뜨렸어요. 근데 누가 여기다가 컵을 두었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컵을 여기다 둬가지고 컵을 깨뜨렸냐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심리인 거예요. 사실 어디에 두었던 조심하면 되는 거죠. 조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 이제 두려운 거죠. 그 컵을 깨뜨린 아이는 이제 혼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 왜 하필 컵을 여기다가 둔 거야 이제 이렇게 탓하는 투사하는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6령의 아이들의 그런 방어 기제인 투사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머리 유형의 마지막 7유형은요. 방어 기제가 뭘까요? 네, 합리화입니다. 5유형은 거리 두는 것, 6유형은 투사, 책임 전가, 그리고 7유형은 합리화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하느냐? 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7유형이 그런 속상한 상태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이것도 괜찮아. 휴대폰 없이 살아보는 거야. 뭐 어때? 뭐 놀러 갔는데 비가 와. 그럼 비가 오니까 운치가 있다고 하고 놀러 갔는데 날씨가 맑아. 그럼 날씨가 맑으니까 또 좋다고 하고요. 그런 자신의 속상함을 드러내기보다 그 상황 자체를 그냥 긍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성격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시험을 못 본 딸이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 동네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 다른 동네 갔으면 나는 지금 10등이 아니라 난 5등 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기 변명과 같은 합리화를 하죠. 영화를 봤는데 너무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것도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7유형의 합리화의 어떤 행동 패턴이다.
이들 진료형은 보면요. 이 반어법 같은 것도 참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 합리화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적당한 수준에서의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다 끌어다 붙여서 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냥 연결시켜 버려요. 이게 궤변이 되죠. 궤변. 사실 앞뒤 말이 안 맞아요. 하지만 막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오늘 이제 방어 기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의식인 방어 기제를 살펴봤고요. 사고 중심의 머리형 5번, 6번, 7번이 5번은 거리 두는 것, 6번은 투사하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그리고 7번은 합리화하는 것, 자기 변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심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방어 기제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